6월 7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내일 시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창원 매니저님과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마지막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시원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엔스탑 첫 번째 순서로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크라 재건 관련주 어디까지 갈까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개별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특히 뭐 프레임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 묶여있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리가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도 나오고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우크라이나에 가서 또 이런 재건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시장의 피기 그리고 시장의 수급 자체가 또 이쪽으로 또 몰려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한번 내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이슈로 한번 정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섹터 아닌가요? 맞아요. 태양광과 풍력.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뭐 그 전 정부에서 그린 뉴딜, 그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밀면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원전을 밀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집권 초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앞으로 에너지 독립, 친환경 에너지가 반사이익으로 지금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오늘도 보면 S에너지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어요. 엄청나게 강한데 이쪽으로 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태양광과 풍력 다음에는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 우리도 이걸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 하락 속의 방어주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컨디션이 다 회복이 됐는데 네. 시장은 아직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랜만에 이제 연휴 끝나고 또 공격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이제 쉴 날은 다 끝났고 이제 한번 달려볼까 하는 와중에 또 한번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상당히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마이너스 1% 넘게 빠지면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지수 방어주, 예를 들어서 고엔스탑에서 제가 소개했었던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해도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집중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은 하락세를 보여도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봐야 할 텐데요. 또 오늘은 우크라 차관도 방한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계속 움직였고 또 계속 핫한 태양광과 풍력 그 다음은 무엇일지 저희의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뽑은 거는 이제 두 번째 바로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태양광, 풍력 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독립 관점에서 원전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정기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서정기전. 제가 이제 수익률 대회에서도 넣은 종목인데요. 워낙 자리가 좋아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에 활용 가능한 배전반과 그다음에 MCC를 제조하는 원전 관련주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 국가의 에너지 독립 관점에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가 움직였던 건데요.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원전 쪽은 결국은 유럽에서 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원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전 건설과 그 다음에 가동까지는
보통 15년에서 20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쪽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주도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시장에서 주목만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만 터지면 이것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즘 태양광 워낙 잘 가가지고 네.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다시 보자 원전 섹터 저점 매수 가능권 이래서 서전기전 지금 자리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서전기전은 원전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또 태양광과 풍력이 요즘 너무 좋은 에너지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서전기전, 원전 관련주는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서전기전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주가는 오늘 그래도 잘 버텼어요.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리만 좀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미리 선반영해서 다른 원전주 날아갈 때 뭐 급등했던 것도 아니고 매집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그냥 바로 단기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봐서 목표가는 13,800원, 손절가는 1,5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원전 관련주인 서전기전입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목표가는 13,800원에 손절가는 1,500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앤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첫 번째는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방산주와 정유주, 태양광 2차 전지, 음식료와 특허 소송,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천연가스, UAM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삼성전자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지금 저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고 의견 주셨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하이닉스는 반대로 사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우선은 뭐 이거는 결국은 뭐 기관 외국인의 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근데 SK하이닉스도 사실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8% 빠졌는데 네. 지금 그 지수,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매도를 쳤다기보다는 지수 하방을 보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 또 가장 대형주가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웹더독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그 삼성전자 저는 뭐 지수는 그 당연히 상승으로 봅니다. 지금 그리고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 뭐 사실 그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또 뭐 지금 그 SK하이닉스도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95%나 빠지면서 지수 끌어내리는 1등 공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용 바뀐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또 네덜란드 달려가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 앞으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삼성전자 1위를 위해서 행보를 계속 할 텐데 저는 그 오늘 물론 빠졌지만 이거는 시장 반등 나오면 삼성전자부터 반등 나온다라고 보고 지금 충분히 65,500원 저점이다.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지고 나올 때마다 고 의견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일단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부터 반등이 시작될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형주들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월이 지금 그래도 벌써 7일이잖아요. 벌써 7일이에요. 네, 벌써. 네. 근데 이제 이렇게 6월에도 계속 국내 증시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우선은 참 그 지수를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지수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지수는 또 굉장히 또 이 시장의 참여자들을 비웃듯 오늘 뺐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시장 또 비관적으로 보고 그 이제 주식 그만해야 되다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그 드라마틱하게 또 거짓말처럼 반등하는 게
요즘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수가 지금 박스권이고 뭐 항상 나오는 얘기, 지수 반등 나오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기 회복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반대로 이제 떨어지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우려 있다. 아직은 우려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후행성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계속 갖다 붙여지는 그만큼 그 시장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지금 상승 반 그리고 하락에 대한 비율가 반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당분간은 뭐 박스권 장세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 같지만 삼성전자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서 내일 시장에서도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에너지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2년 동안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네.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S에너지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S에너지도 고 의견 드릴게요. 뭐 당연히 고고요. 네. 오늘 그 상한가 가고 닫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갭 상승 출발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내일 그 추격 매수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은 신성에너지, SDM, 그리고 이제 오늘 S에너지까지 이게 그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S에너지를 세력들이 픽을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 얘가 이제 얘만 그 호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오늘 보면 SDM 같은 경우에 물론 단기 과열이지만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신성에너지도 신성 ENG도 오늘 이제 장중에 11% 급등했으나 마지막에 시가보다 밀려가지고 2.57%로 끝났습니다. 즉 다른 종목들이 밀려도 S에너지가 상한가를 간 거는 결국은 세력들이 이거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올리겠다는 얘기라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일 거래량 터지면서 세력들 물량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니면 일단 내일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내일장 주목할 이슈에서 잠깐 다뤄봤듯이 이렇게 네. 친환경 에너지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태양광과 원전, 풍력, 수소 이렇게 네. 등등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이슈가 되는 거는 태양광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풍력 쪽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설치하는데 1년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15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도 그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오려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극히 낮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좀 불가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내일 참고로 수소 관련 대형 이벤트가 또 있어요. 바로 그 코리아 H2 그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이제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이제 수소 관련 대기업들과 그 다음에 관련 그 국가들 참여해가지고 이벤트가 있어서 내일 또 수소 관련주가 한번 또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과 풍력도 뭐 당장에 유럽에 뭐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뭐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그냥 뭐 지금 또 태양광만 올라가니까 다 태양광
태양광 하시겠지만 결국은 시장의 수급은 돌고 돈다라는 관점에서 뭐 내일 또 수소 관련주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는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해줬고요. 그리고 S에너지는 내일 추경 매수는 금지지만 그래도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인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을 해서 네. 오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SKC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내용을 좀 봤는데요. 우선은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SKC가 참고로 SKC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손자 회사가 지금 과징금을 문 건데 SKC가 지금 시가총액 6조 2천억이에요. 네. 네, 근데 과징금이 얼마 나왔냐면 3,600만 원 나왔어요. 아, 적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시장도 안 좋고 또 과징금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심리가 안 좋아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사실 물론 뭐 기업이 잘한 건 없죠. 네. 네, 기업이 잘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징금 3,600만 원이 이 종목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징금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된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뭐 수사나 아니면 내용이 이제 종결됐던 거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 내용이 훼손되지 않은 이슈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면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C는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목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뭐 거죠. 3,600만 원 정도면 네. 거의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3억도 아니고 36억도 사실 크게 영향 없을 건데 3,6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분기에는 동박업체 실적이 조금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은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필름 사업을 매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매각이 좀 잘 되면은 앞으로 좀 현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조 6천억 정도의 매각 자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SKC 지금 세계 시장 1위 전지용 종박 요거 지금 SK 넥실리스라는 요 지금 이제 자회사가 하는 건데 현재도 1위예요. 52,000톤. 근데 이제 2025년까지 25만 톤으로 약 한 5배 가까이 늘릴 지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악재로 너무 과도하게 뺐다면 이거는 뭐 일부러 주가 빼려고 한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거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내용인데 지금 너무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박 관련된 생산 능력은 앞으로 3년 후에 약 5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런 관점에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C는 동박업체 실적 더욱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또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에 위치한 나인테크인데요. LG와 함께 반도체 소자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나인테크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나인테크. 네.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한번 시세가 또 과거 한번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나인테크가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한번 2,580원에서 거의 한 3배? 네, 넘게 급등했던 종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는 시장에서 소외돼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한 그런 오늘 이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제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뭐 배터리 관련주로 좀 묶여가지고 네.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LG랑 지금 그 반도체 소자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그 앞으로 이제 LG 가전 쪽, 네. 가전은 LG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LG가 이제 백색 가전 쪽으로 요 지금 반도체 소자 쪽으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처럼 시장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재료 다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 거의 손절하고 그 빈집인 상황에서 재료 나오면서 땡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손절하고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빈집털이 들어가서 급등시켰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가는 제가 5,5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는 또 지난해에는 적자 전환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LG와 함께 반도체 소자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실적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우선은 일단 뭐 대기업이랑 뭐 나인테크 입장에서는 100기사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기업이랑 손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좀 확실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보면은 이번에 한 사업비를 총 개발 기간 45개월 동안 사업비 18억 9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열전 소자라는 게 전기를 통해서 온도차를 발생하는 반도체 소자인데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프리미엄 가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처가 확실하잖아요. 네, 개발만 그렇죠. 되면은 일단은 뭐 영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기업의 어떤 그 재료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미래 매출까지 확실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전업계에서 탄탄한 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네. LG와 손을 잡은 나인테크 내일 시장에서도 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 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엔텍만 스탑 의견 주셨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무학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9,400원에 비중은 16%라고 하시네요. 비중만 봐도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무학을 보면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네. 지금 무학이 좋은 데예요, 좋은 데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 소주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또 롯데에서 세로라는 소주가 새로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이슬 그다음에 뭐 처음처럼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무학은 이제 좋은데이 소주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또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창업자가 별세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분 관련해서 특별히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약간 이제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어떤 기대를 하고서 시장에서 단기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학도 오늘 그런 개념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18% 급등 나왔습니다 장중에. 네.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급등 나오면서 위에 이제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매물이 있다 보니까 급등 나고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네. 우선은 뭐 또 오늘 이제 급등 나온 이유로 어떤 물류 대란
소주 가격 급등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창업자가 별세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물론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어찌됐건 뭐 시장은 기대감만 있으면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기 이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소주 가격 주정 가격 상승에 따라서 소주 가격 계속 올리는 분위기거든요. 네. 요즘에 맥주, 소주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술집에서도 5,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무학은 추가 상승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2,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무학은 오늘 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나오면서 급등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지금은 홀딩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5,45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게 좀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네. 살짝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제주산업이 5,450원? 오늘 사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면 그 전에 들고 있었으면 아마 오늘 좀 차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 그 장중에 5,500원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수가가 5,450원인 거 보면 오늘 급등할 때 그냥 따라잡으신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 무려 18.72%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제 그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한탑, 이지바이오, 대주산업 이렇게 그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보면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원자재 선물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소맥, 콩, 밀,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영향으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원자재 쪽은요, 뭐 언제든지 또 뭐 자고 일어나면 또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만 좀 잡아놓고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6,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산업은 언제든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500원 지지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YM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3,320원에 비중은 12%라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자 TIM은 우리가 이제 농기계 관련주로 네. 뭐 대동, TIM 유명하죠. 뭐 아세아텍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게 그전 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15% 급등하고요. 네. 오늘은 마이너스 4.67% 빠졌어요. 근데 그러면 뭐 급등할 때 이슈가 없어졌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뭐 내용이야 뭐 다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다만 이제 금요일 날 급등하고 나서 개인들 따라 붙고 무거워지니까 오늘 이제 눌러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마이너스 4.67%인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요거는 그 TYM은 앞으로 이제 농기계나 이런 쪽은 그 유가가 상승하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그 곡물 가격 상승이 나오면 언제든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목표가 돌아가면다면 3,600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을 비롯한 농기계 관련주는 유가 상승이나 곡물 가격 상승에는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3,6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고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5,150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도와드려야겠죠? 네. 오비고. 오늘 마이너스 3.51% 딱 빠져서 이제 뭐 사실 빠진 거 자체는 오늘 마이너스 3%는 거의 뭐 기본으로 빠졌어요, 종목들. 이제 테마로 엮이거나 그런 거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특별히 악재가 없어도
빠질 수 있는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그 좀 관련주가 움직이려면 이제 인텔의 자회사인 모비라이 상장 이슈가 한번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나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현대기아차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섹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주목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그냥 일단 좀 두세요. 지금 바닥이고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두시고, 손절가는 13,000원,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비고는 오늘은 특별한 악재 없이도 다 하락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같이 했던 걸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도 자율주행 섹터는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2,000원에 비중이 40%라고 하십니다. 오늘 다들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근데 살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슈가 되거나 뭔가 좀 수급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비중을 크게 실르는 것 같아요. 이제 해인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해인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재건을 돕는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시장에서 이거는 우크라이나 테마주다. 이렇게 또 그 세력들이 그렇게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급등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수급이 몰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당분간은 근데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딱히 세력들도 올릴 만한 섹터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사료 관련주도 이제 올릴 만큼 올렸지. 그 다음에 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딱히 뭐 이렇게 수급이 크게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고, 요즘에 보면은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 약간 이제 로봇 관련주 다음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13,500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해인은 당분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65,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펄어비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 우선은 펄어비스 원래 이제 PER이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에요. 한때 그 멀티플을 시장에서 거의 50배 가까이 줬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평가라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펄어비스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와도 좀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게임 그 도깨비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거 진짜 잘 되겠다, 만약에 게임 나오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많이 했던 건데, 요즘에는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P2E 쪽에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좀 덜 떨어져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 있고, 이거 완전 대박 날 거야 라고 해서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지니까 프리미엄이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온 거고,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급락 나왔을 때 샀어요. 65,000원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61,000원인데 충분히 단기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8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목표가 8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또 이창원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밴드 이창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검색창에도 이창원 밴드라고만 쳐도 바로 가기로 나오고요. 제가 매일매일 지금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이슈와 내용들 매일 아침 새벽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5시 여러분들 오랜만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방향성 잡기 어려우시다면 이따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